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선명하게 비치는 기원전 31년 9월 2일 그리스 서부 연안의 악티움 앞바다는 단순한 전쟁터를 넘어 천년제국 로마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운명의 시험대였습니다. 한쪽에는 차갑고 영리한 권력의 설계자이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공식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로마 최고의 용장이자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 되어 동방의 군주를 꿈꿨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서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두 남자의 권력 다툼을 넘어 로마가 공화정의 전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1인 지배 체제인 제국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고대사 최대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카이사르의 암살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진 로마를 수습하기 위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는 제2차 삼두정치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동맹은 태생부터 위태로웠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오른팔로서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노련한 장군이었고, 옥타비아누스는 겨우 10대의 나이에 카이사르의 양자로 지명된 정치적 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레피두스가 권력에서 밀려나자 로마의 세계는 서방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와 풍요로운 동방을 차지한 안토니우스로 양분되었습니다. 이때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것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전통적인 가치를 저버리고 이집트의 화려함에 매료되었으며, 심지어 로마의 속주들을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자식들에게 나누어주는 알렉산드리아의 증여를 발표하며 로마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의 꼭두각시가 되어 로마를 배신했다는 강력한 프로파간다를 펼쳤고, 마침내 베스타 신전에 보관되어 있던 안토니우스의 비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죽으면 로마가 아닌 알렉산드리아에 묻히고 싶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교묘하게도 동료인 안토니우스가 아닌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이 전쟁을 내전이 아닌 외세로부터 로마를 지키는 성전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오르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약 500척의 대함대와 수십만의 육군을 이끌고 그리스 서해안의 악티움에 진을 쳤습니다. 병력의 규모만 놓고 본다면 안토니우스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역사상 최고의 해군 전략가이자 그의 충복인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가 있었습니다. 아그리파는 정면 대결의 위험을 피하는 대신 안토니우스 함대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해상 봉쇄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로 이어지는 안토니우스의 보급선을 하나둘 끊어버렸고, 악티움에 고립된 안토니우스의 진영에는 곧 굶주림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급이 끊기자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은 절망에 빠졌고, 로마의 베테랑 장군들조차 클레오파트라의 간섭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진절머리를 내며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안토니우스의 입지는 좁아졌고,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옥타비아누스를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봉쇄를 뚫고 이집트로 탈출하는 비참한 퇴각뿐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인 9월 2일 아침, 마침내 양측 함대가 악티움 앞바다에서 마주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로마의 전통적인 거대 전함인 퀸 케레메오단 노선가 중심이었습니다. 성벽처럼 높은 선체 위에서 투석기와 발리스타를 쏘아대며 적함을 압도하는 방식이었으며, 배의 앞머리에는 적함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거대한 충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반면 아그리파가 이끄는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는 리브르나라 불리는 작고 빠른 쾌속선들이 주력이었습니다. 전투 초반 안토니우스의 거함들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습니다. 리브르나들이 다가가려 하면 높은 선상에서 화살과 돌이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그리파는 쾌속선의 기동력을 극대화하여 거함들의 주변을 맴돌며 노를 부러뜨리고 키를 고장내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또한 아그리파가 발명한 하르팍스라는 갈고리 투척기를 사용하여 적함을 끌어당긴 뒤 보병들을 투입하는 방식은 안토니우스 함대의 높이 우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덩치 큰 사자를 괴롭히는 사냥개들처럼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는 끈질기게 안토니우스의 진영을 흔들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북서풍이 불기 시작했고, 전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전투가 한창 치열하던 오후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후방에서 대기하던 클레오파트라의 전함 60척이 갑자기 돛을 올리고 전장을 이탈하여 남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믿기 힘든 것은 사령관인 안토니우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기함을 버리고 작은 배로 갈아타 클레오파트라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끝까지 저항하며 용맹을 과시했으나 아그리파는 불화살과 불붙은 항아리를 던지는 투석기를 동원해 안토니우스의 거함들을 불태웠습니다. 바다는 불타는 배에서 떨어진 병사들의 비명과 연기로 가득 찼고 저녁 무렵 안토니우스의 남은 함대와 육군은 결국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명장은 사랑을 위해 혹은 순간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명예와 수만 명의 군대를 바다에 내던져 버린 채 패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집트로 도망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단 한치의 자비도 없이 알렉산드리아까지 그들을 추격해왔습니다. 기원전 30년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이집트의 성벽 앞에 도달하자 안토니우스에게 남은 마지막 병력마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했다는 거짓 소문을 듣고 자신의 칼 위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역시 옥타비아누스를 유혹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려 했으나 차가운 이성을 가진 이 젊은 정복자에게는 어떤 미인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을 로마로 압송해 승전식의 구경거리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왕은 독사의 몸을 맡겨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이집트를 지배하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300년 통치가 막을 내렸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열었던 화려한 헬레니즘 시대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악티움 해전의 승리는 단순히 한 전쟁의 승리를 넘어 100년 넘게 이어진 로마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지중해 전체에 옥타비아누스의 대항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으며 사실상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악티움 해전을 로마 공화정이 공식적으로 죽고 제정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탄생한 기점으로 기록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패배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하게 법과 시스템 위에 군림하는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후 200년간 이어질 인류의 황금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악티움 해전은 역사의 만약이라는 가정이 얼마나 흥미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만약 안토니우스가 승리했다면 로마 제국의 중심은 이탈리아가 아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졌을 것이며 서구 문명은 라틴 문화가 아닌 그리스와 동방 문화가 뒤섞인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사랑과 감정을 선택했고 옥타비아누스는 권력과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악티움의 파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개인의 용맹함이 시대를 이끄는가? 아니면 치밀한 전략과 냉철한 판단이 역사를 만드는가? 안토니우스의 패배는 낡은 영웅주의의 몰락이었고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는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 권력의 승리였습니다. 2000년 전 그날의 불꽃 튀는 해전은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문명의 지도를 그려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로마의 진정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악티움 해전을 통해 리더의 자질이 조직의 운명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비록 건강이 약하고 무예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그리파 같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탁월한 용인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안토니우스는 뛰어난 전사였으나 정서적 불안과 판단 미숙으로 인해 자신의 강점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역사는 더 강한 근육을 가진 자가 아니라 더 넓은 시야와 견고한 인내심을 가진 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악티움 앞바다에 가라앉은 수많은 전함과 병사들의 희생은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위한 가혹한 제물이 되었고 그 피 위에 세워진 로마 제국은 수백 년간 세계 문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악티움의 해안가는 평화로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깊은 바닷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격렬했던 흔적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눈물과 안토니우스의 고뇌,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의 차가운 미소가 뒤섞인 그날의 승부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선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악티움의 바람은 로마를 황제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장엄한 서사시는 인류 역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가장 드라마틱한 한 페이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